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미래 과학으로 가는 길, 통합의료입니다. 저자는 이시영 선재광, 출판사는 다음북스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전 세계 전통의료는 공통적으로 음식이 약이고 자연이 건강과 치유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현대의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의 치유력과 자연 치유력을 인정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는 물론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소위 습관병의 상당 부분은 식사에 달려 있습니다. 폭음과 폭식, 과식, 불규칙적인 식사, 편향된 식사, 빨리 먹는 습관, 그리고 특히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식문화와 서구화 경향은 건강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는 젊은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난치성 질환 등도 모두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식이야말로 우리 생명의 기본이요, 건강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식탁은 인공화학조미료, 비료, 농약으로 키운 식자재로 채워지고 있어서 우리 건강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식은 필연적으로 비만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비만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한국 음식은 대체로 건강식입니다. 그러나 너무 짜고 달니다. 정제된 백미보다는 현미가 좋고 언제나 제철에 난 신선한 음식을 먹고 식후에는 반드시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위암이 많은 시대에서 요즘은 대장암이 1위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섬유질이 없어서입니다. 먹어야 될 섬유질의 3분의 1밖에 섭취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영양학자들의 걱정입니다. 잘 씹어먹고 천천히 즐거운 밥상이 돼야 합니다. 면역은 70%가 장에서, 그리고 뇌에서 30%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장이 건강해야 건강한 면역력이 만들어집니다. 최근에 장 건강을 위한 유익균, 그리고 이런 유익균이 잘 번식하고 성장하기 위한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장관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소화, 흡수, 배설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장관이죠. 유네스코에서는 지중해 식단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음식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것이죠. 물론 여기는 바닷가여서 해산물 섭취가 많고 여기가 유명한 올리브 산지이기도 해서 식자재가 아주 건강합니다. 게다가 지중해 연안 사람들의 낙천적 성격으로 식탁은 언제나 웃음이 넘칩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함께 20분의 산책을 합니다. 이런 가벼운 운동이 장 건강은 물론 뇌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측면이 많이 반영된 것도 유네스코에서 높이 평가한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식문화도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면역의 30%가 뇌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유네스코 문화재의 선정은 참으로 타당한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40대가 되면 노화를 부르는 세 가지 적이 생깁니다. 1.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2. 단백질의 당화. 3.
호르몬 분비의 감소, 그러나 식사와 수면, 운동, 스트레스 대책을 잘하는 등 생활습관 개선으로 노화를 늦추고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효소는 단백질을 재료로 해서 아연과 동, 망간 등의 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활성산소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E,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섭취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야채 중 특히 섭취해야 될 품목은 당근입니다. 항산화 작용뿐 아니라 항암과 식물섬유, 비타민 A, C, 철분, 칼륨, 칼슘이 많습니다. 올리브유와 소금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체내 활성산소 발생을 막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담배를 끊는 것이죠. 담배를 피면 백혈구가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다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과음입니다. 간장에서 알코올 분해 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는 과한 격한 운동입니다. 에너지 대량 생산으로 활성산소가 올라갑니다. 다음은 과식입니다. 소화 흡수에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입니다. 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스트레스 처리 시 과립구 생성이 증가하고 2, 3일 후에 사멸 시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또한 당화를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한 끼에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 20분은 걸려서 한 끼를 먹습니다. 다음은 당질이 많은 식재료를 줄여야 합니다. 다음은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먹습니다. 무엇을 먼저 먹을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채소, 단백질, 밥, 고구마, 탄수화물의 순서대로 먹는 편이 좋습니다.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정제품일수록 자연과 멀어집니다. 좀 더 상세히 풀자면 먹는 순서는 GI 수치가 낮은 것부터 먹습니다. 그리고 잘 씹어 먹습니다. 오존 중은 먹는 것보다 배설이 중요합니다. 아침은 가볍게, 점심은 든든하게, 저녁은 가볍게, 아침, 점심, 저녁 비율을 3대 5대 2대 비율로 먹어야 합니다. 채소가 비만을 해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하루에 350g 이상 여러 가지 채소를 섞어 먹습니다. 여러 종의 피토케미컬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채소는 주스로 먹으면 섬유질 40%가 감소합니다. 식사의 원칙 5. 식사량을 줄여라. 단식 모방 다이어트는 무엇일까요? 단식은 아니면서 단식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식사 제한법으로서 발터 롱고 박사가 개발한 다이어트법입니다. 단식은 보통 사람이 실천하기란 쉽지 않고 단점인 배고픔, 면역력 저하, 추위에 잘 견디지 못하고 상처 치유가 잘 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있습니다. FMD는 한 달에 5일간 칼로리 제한식을 하며 나머지 기간은 평소 자기 식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굶지 않고도 단식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2016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세포의 자가포식 현상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자가포식은 세포가 자신을 이루는 구성물을 없애거나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갖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단식처럼 영양 결핍 상태와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습니다. FMD 실시 1. 체중과 허리둘레의 측정. 남자는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실시한다. 2. 페스코 채식. 식물성 음식 플러스 해산물. 3. 적당량의 단백질. 4. 복합 탄수화물 플러스 좋은 지방, 오메가3. 5.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6. 한국 전통식. 7. 하루에 3끼. 4개 맞게 줄인다. 8. 12시간 공복을 지킨다. 9. 주기적으로 한 달을 한 번, 꾸준히 5일간 FMD를 실천한다. 서구식 식단에서 한국식으로 바꾼다. 정양수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한식을 건강식으로 바꾸려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라. 단맛과 짠맛을 줄이고 싱겁게 먹는다. 김치, 젓갈은 적절히 조절한다. 실시시간은 12시간 공복을 꼭 지킵니다. 식사는 첫째 날 1100kcal,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800kcal, 평소의 반으로 먹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2끼 플러스 간식을 먹습니다. 인간은 배가 고프면 더 건강해진다는 것이 의학적인 정설입니다. 이를 이용한 것이 간헐적 단식이죠. 굶어서 당 공급이 중단되면 지방으로 에너지원의 대체가 일어나 지방 분해로 체중이 감소, 면역력의 증강 등 단식에 어려움 없이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노화를 막고 수면 연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죠. 공복 시간을 늘릴수록 면역력이 증가하며 장수와 건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식을 할수록 건강하다. 섭취 칼로리 30%를 줄이면 자연 치유력이 증강됩니다. 시장기가 돌면 생야채, 곤약, 무, 해조물을 섭취합니다. 2. 아침을 굶으면 칼로리가 30% 줄어듭니다. 아침은 배설 모드, 그러므로 먹으면 소화, 흡수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배설 장애가 옵니다. 공복감은 자연 치유력에 불을 켜는 효과로 내장 휴식이 되며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3. 비타민C를 섭취한다. 모세혈관을 튼튼히, 면역력이 증강됩니다. 체내 합성이 안 되며 열에 약합니다. 생야채나 샐러드를 미리 먹습니다. 4. 물 2리터를 마신다. 하루에 2.5리터의 수분이 없어집니다. 0.5리터는 음식에서, 2리터는 따로 마셔야 합니다. 단 우롱차나 녹차 같은 카페인 함유 음료는 삼가야 합니다. 5. 식재료를 통째로 먹어라. 껍질을 벗기지 말고 야채, 근채, 특히 껍질에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5. 먹고 나면 움직이고 안 먹어도 움직여라. 다음은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동은 아무 준비 없이 잠옷바람으로 방 안에서 합니다. 스트레칭. 이것은 일어나면 반사적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운동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심신에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습니다. 기지개를 켜고 나면 우선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뿐합니다. 그리고 굳어있는 온몸이 부드럽게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고는 제멋대로 운동을 합니다. 누운 채로 발을 들었다 놓았다, 복근 운동. 그리고 엎드려야 하는 운동 끝에 팔굽혀 펴기. 일어나 앉아 감사의 발 주무르기. 가벼운 묵상. 침대에서 내려와 간단한 몸풀기와 고개 돌리기. 그리고 일어나 스쿼트와 제자리 걸음, 마라톤, 호흡 정리까지 이 정도라면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나 역시 성격상 약점이 참고 오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정도의 운동은 큰 노력 없이 저절로 되는 운동입니다. 그걸 운동이라고 전문가가 들으면 웃을 일이지만 문제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아침 기상 의뢰는 40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벤나 병원을 견학하고 온 이래 내가 지금껏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근 주스 마시기, 그리고 아침 의뢰 운동입니다. 그 덕분인지 몰라도 나는 그날 이후 오늘까지 감기 몸살이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아직 피곤하다는 것이 무슨 상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것은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운동 효과에 대해선 심장 맥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심장 맥관이 튼튼해진다는 것. 물론 이것은 지금도 정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 건강을 위해 식후에 20분의 가벼운 운동을 권하고 있죠. 그래야 소화가 잘 됩니다. 지중해 식단이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해변이라 건강식단이 차려지기 때문입니다. 생선과 해조류가 많고 올리브의 산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즐거운 식탁 분위기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낙천적입니다. 테이블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식사가 끝난 이후에 모두 함께 20분간 걷습니다. 장 건강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면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먹거리나 식탁 문화가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식단 자체도 중요하지만 뇌도 중요합니다. 사실 가벼운 운동은 필요하기보다는 기분이 사뿐하고 가볍게 해줍니다. 몸이 아니라 뇌를 위해 하는 게 운동이라는 결론입니다. 의사들은 만보계를 내밀며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싫은 것을 그렇게 오래 걸을 수는 없습니다. 운동은 싫지 않은 범위에서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춤을 추기 전후에 뇌중의 세로토닌 농도 측정을 한 결과 춤을 추고 난 뒤 30분 뒤 세로토닌 농도가 확실히 높아지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표정도 풍부하게 바뀌었습니다. 자세가 좋아졌습니다. 밝은 색깔의 옷을 선호하게 되었죠. 이런 다양한 보고가 있는데 모두가 세로토닌이 풍부해진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안마나 지압 모두 혈류를 촉진하고 긴장된 경직 부위를 부드럽게 함으로써 통각 완화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긴장 상태의 교감신경이 완화돼서 부교감의 이한 상태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마나 지압은 얇은 옷을 입고 하지만 주로 유럽에서 행해온 마사지는
오일이나 크림 등의 윤활제를 써서 직접 맨살에 시술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안마와 지압이 경혈과 경락을 의식하면서 시술하는 데 비해서 마사지는 림프와 혈액의 흐름, 근육의 주행에 따라 시술합니다. 어떤 기법이든 손으로 몸의 상태를 살피면서 뭉치거나 경직된 부분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수기요법에서는 매우 동일합니다. 하지만 원산지가 다릅니다. 안마는 중국, 마사지는 프랑스, 지압은 일본입니다. 경험 있는 치료사의 수기를 잘 받으면 일상의 긴장 상태가 완화되면 물론 정신적으로 이완된 상태가 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죠. 온천욕을 즐겨라. 온천은 인체의 물리적, 온열적, 화학적인 자극으로 생체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물리적인 자극으로는 물에 들어가면 부력 때문에 몸이 가벼워져서 온탕 내에서 생체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온열 자극에서 미온욕일 때는 신경계와 순환기계 등의 흥분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반대로 고온욕은 신경계, 순환계의 자극을 활성화시킵니다. 화학적 자극으로 탄산수소 염초는 음용이 위장병에 효과적이며, 또 유황초는 혈관을 확장시켜 순환기 질환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온천은 심신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며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 심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자연이 풍부한 장소에 있는 온천에서 일정 기간 요양하면 정신적인 안정을 얻어 자연 치유력이 올라갑니다. 노화를 늦추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라. 지금 우리 사회는 세계 최고로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령자의 건강 상태입니다. 70대 후반을 지나면 젊었을 때 없던 건강상의 문제가 하나둘씩 눈에 띄게 많아집니다. 75세가 경계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됩니다. 개인에 따라 노화 속도가 빠른 사람도 있고 지연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죠. 노년을 성인 의학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선 약을 써도 노인은 절대 감량의 원칙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쓰다간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감춰져 있던 문제들이 고령이 되면 방어 체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병적 요인에도 신체 전반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노화에는 방지가 안 되는 노화도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슬슬 시작되는 노화 문제는 세 가지로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입니다. 녹이 슬듯 우리 몸도 산화가 진행되면 처음에는 주름, 백발 등 가벼운 문제로 시작되던 게 고령이 될수록 심각한 신체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의 당화입니다. 우리가 먹은 3대 영양소인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의 최종 산물은 나쁜 조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당분으로 됩니다. 당화는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함으로써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는 반응을 말하죠. 이 과정에서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나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최종 당화 산물이야말로 온갖 질병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범입니다. 특히 단백질을 변성시키면 피부에 콜라겐이 변성을 일으켜 주름이나 기미를 만들고, 혈관에 단백질이 변성되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3. 호르몬 분비의 변화. 이들이 세포 호르몬 기능 저하 등으로 노화가 가속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식사, 수면, 운동, 스트레스 대처 등을 잘하면 노화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산화는 항산화 호르몬 분비로 좋아지지만 문제는 이 호르몬이 20대 최고조로 분비되다가 40대가 되면 반으로 줄어들어 노화가 촉진됩니다. 항산화 호르몬 효소는 단백질을 재료로 만들어지며 아연과 동, 망간 등의 협력과 그 외에 베타캐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된 식재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 통합 의뢰에 효과적으로 많이 쓰이는 요법들을 소개했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요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요법 이름만 나열해보면 컬러 테라피, 기공, 태극권, 이미지 요법, 카이로프랙틱, 온열요법, 반사요법 등이 있습니다. 이들 요법은 이미 독립된 치료 체계를 갖춘 요법도 있고 고도의 숙련된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요하는 분야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따로 전문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자연 치유력이야말로 진짜 병을 낫게 하는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미래 과학으로 가는 길, 통합의료입니다. 저자는 이시영 선재광, 출판사는 다음북스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전 세계 전통 의료는 공통적으로 음식이 약이고 자연이 건강과 치유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현대의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의 치유력과 자연 치유력을 인정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는 물론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소위 습관병의 상당 부분은 식사에 달려 있습니다. 폭음과 폭식, 과식, 불규칙적인 식사, 편향된 식사, 빨리 먹는 습관, 그리고 특히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식문화와 서구화 경향은 건강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는 젊은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난치성 질환 등도 모두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식이야말로 우리 생명의 기본이요, 건강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식탁은 인공화학조미료, 비료, 농약으로 키운 식자재로 채워지고 있어서 우리 건강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식은 필연적으로 비만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비만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한국 음식은 대체로 건강식입니다. 그러나 너무 짜고 달니다. 정제된 백미보다는 현미가 좋고 언제나 제철에 난 신선한 음식을 먹고 식후에는 반드시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위암이 많은 시대에서 요즘은 대장암이 1위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섬유질이 없어서입니다. 먹어야 될 섬유질의 3분의 1밖에 섭취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영양학자들의 걱정입니다. 잘 씹어먹고 천천히 즐거운 밥상이 돼야 합니다. 면역은 70%가 장에서, 그리고 뇌에서 30%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장이 건강해야 건강한 면역력이 만들어집니다. 최근에 장 건강을 위한 유익균, 그리고 이런 유익균이 잘 번식하고 성장하기 위한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장관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소화, 흡수, 배설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장관이죠. 유네스코에서는 지중해 식단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음식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것이죠. 물론 여기는 바닷가여서 해산물 섭취가 많고 여기가 유명한 올리브 산지이기도 해서 식자재가 아주 건강합니다. 게다가 지중해 연안 사람들의 낙천적 성격으로 식탁은 언제나 웃음이 넘칩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함께 20분의 산책을 합니다. 이런 가벼운 운동이 장 건강은 물론 뇌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측면이 많이 반영된 것도 유네스코에서 높이 평가한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식문화도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면역의 30%가 뇌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유네스코 문화재의 선정은 참으로 타당한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40대가 되면 노화를 부르는 세 가지 적이 생깁니다. 1.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2. 단백질의 당화. 3. 호르몬 분비의 감소. 그러나 식사와 수면, 운동, 스트레스 대책을 잘하는 등 생활습관 개선으로 노화를 늦추고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효소는 단백질을 재료로 해서 아연과 동, 망간 등의 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활성산소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E,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섭취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야채 중 특히 섭취해야 될 품목은 당근입니다. 항산화 작용뿐 아니라 항암과 식물섬유, 비타민 A, C, 철분, 칼륨, 칼슘이 많습니다. 올리브유와 소금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체내 활성산소 발생을 막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담배를 끊는 것이죠. 담배를 피면 백혈구가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다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과음입니다. 간장에서 알코올 분해 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는 과한 격한 운동입니다. 에너지 대량 생산으로 활성산소가 올라갑니다. 다음은 과식입니다. 소화 흡수에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입니다. 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스트레스 처리 시 과립구 생성이 증가하고 2, 3일 후에 사멸 시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또한 당화를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한 끼에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 20분은 걸려서 한 끼를 먹습니다. 다음은 당질이 많은 식재료를 줄여야 합니다. 다음은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먹습니다. 무엇을 먼저 먹을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채소, 단백질, 밥, 고구마, 탄수화물의 순서대로 먹는 편이 좋습니다.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정제품일수록 자연과 멀어집니다. 좀 더 상세히 풀자면 먹는 순서는 GI 수치가 낮은 것부터 먹습니다. 그리고 잘 씹어 먹습니다. 오존 중은 먹는 것보다 배설이 중요합니다. 아침은 가볍게, 점심은 든든하게, 저녁은 가볍게, 아침, 점심, 저녁 비율을 3대 5대 2대 비율로 먹어야 합니다. 채소가 비만을 해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하루에 350g 이상 여러 가지 채소를 섞어 먹습니다. 여러 종의 피토케미컬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채소는 주스로 먹으면 섬유질 40%가 감소합니다. 식사의 원칙 5. 식사량을 줄여라. 단식 모방 다이어트는 무엇일까요? 단식은 아니면서 단식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식사 제한법으로서 발터 롱고 박사가 개발한 다이어트법입니다. 단식은 보통 사람이 실천하기란 쉽지 않고 단점인 배고픔, 면역력 저하, 추위에 잘 견디지 못하고 상처 치유가 잘 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있습니다. FMD는 한 달에 5일간 칼로리 제한식을 하며 나머지 기간은 평소 자기 식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굶지 않고도 단식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2016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세포의 자가포식 현상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자가포식은 세포가 자신을 이루는 구성물을 없애거나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갖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단식처럼 영양 결핍 상태와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습니다. FMD 실시 1. 체중과 허리둘레의 측정. 남자는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실시한다. 2. 페스코 채식. 식물성 음식 플러스 해산물. 3. 적당량의 단백질. 4. 복합 탄수화물 플러스 좋은 지방, 오메가3. 5.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6. 한국 전통식. 7. 하루에 3끼. 4개 맞게 줄인다. 8. 12시간 공복을 지킨다. 9. 주기적으로 한 달을 한 번, 꾸준히 5일간 FMD를 실천한다. 서구식 식단에서 한국식으로 바꾼다. 정양수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한식을 건강식으로 바꾸려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라. 단맛과 짠맛을 줄이고 싱겁게 먹는다. 김치, 젓갈은 적절히 조절한다. 실시 시간은 12시간 공복을 꼭 지킵니다. 식사는 첫째 날 1100kcal,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800kcal, 평소의 반으로 먹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2끼 플러스 간식을 먹습니다. 인간은 배가 고프면 더 건강해진다는 것이 의학적인 정설입니다. 이를 이용한 것이 간헐적 단식이죠. 굶어서 당 공급이 중단되면 지방으로 에너지원의 대체가 일어나 지방 분해로 체중이 감소, 면역력의 증강 등 단식에 어려움 없이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노화를 막고 수면 연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죠. 공복 시간을 늘릴수록 면역력이 증가하며 장수와 건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식을 할수록 건강하다. 섭취 칼로리 30%를 줄이면 자연 치유력이 증강됩니다. 시장기가 돌면 생야채, 곤약, 무, 해조물을 섭취합니다. 2. 아침을 굶으면 칼로리가 30% 줄어듭니다. 아침은 배설모드,
그러므로 먹으면 소화, 흡수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배설 장애가 옵니다. 공복감은 자연 치유력에 불을 켜는 효과로 내장 휴식이 되며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3. 비타민C를 섭취한다. 모세혈관을 튼튼히, 면역력이 증강됩니다. 체내 합성이 안 되며 열에 약합니다. 생야채나 샐러드를 미리 먹습니다. 4. 물 2리터를 마신다. 하루에 2.5리터의 수분이 없어집니다. 0.5리터는 음식에서, 2리터는 따로 마셔야 합니다. 단 우롱차나 녹차 같은 카페인 함유 음료는 삼가야 합니다. 5. 식재료를 통째로 먹어라. 껍질을 벗기지 말고 야채, 근채, 특히 껍질에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5. 먹고 나면 움직이고 안 먹어도 움직여라. 다음은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동은 아무 준비 없이 잠옷바람으로 방 안에서 합니다. 스트레칭. 이것은 일어나면 반사적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운동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심신에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습니다. 기지개를 켜고 나면 우선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뿐합니다. 그리고 굳어있는 온몸이 부드럽게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고는 제멋대로 운동을 합니다. 누운 채로 발을 들었다 놓았다, 복근 운동. 그리고 엎드려야 하는 운동 끝에 팔굽혀 펴기. 일어나 앉아 감사의 발 주무르기, 가벼운 묵상. 침대에서 내려와 간단한 몸풀기와 고개 돌리기. 그리고 일어나 스쿼트와 제자리 걸음, 마라톤, 호흡 정리까지 이 정도라면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나 역시 성격상 약점이 참고 오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정도의 운동은 큰 노력 없이 저절로 되는 운동입니다. 그걸 운동이라고 전문가가 들으면 웃을 일이지만 문제는 계속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아침 기상 의뢰는 40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벤나 병원을 견학하고 온 이래 내가 지금껏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근 주스 마시기, 그리고 아침 의뢰 운동입니다. 그 덕분인지 몰라도 나는 그날 이후 오늘까지 감기 몸살이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아직 피곤하다는 것이 무슨 상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것은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운동 효과에 대해선 심장 맥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심장 맥관이 튼튼해진다는 것. 물론 이것은 지금도 정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 건강을 위해 식후에 20분의 가벼운 운동을 권하고 있죠. 그래야 소화가 잘 됩니다. 지중해 식단이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해변이라 건강식단이 차려지기 때문입니다. 생선과 해조류가 많고 올리브의 산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즐거운 식탁 분위기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낙천적입니다. 테이블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식사가 끝난 이후에 모두 함께 20분간 걷습니다. 장 건강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면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먹거리나 식탁 문화가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식단 자체도 중요하지만 뇌도 중요합니다. 사실 가벼운 운동은 필요하기보다는
기분이 사뿐하고 가볍게 해줍니다. 몸이 아니라 뇌를 위해 하는 게 운동이라는 결론입니다. 의사들은 만보계를 내밀며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싫은 것을 그렇게 오래 걸을 수는 없습니다. 운동은 싫지 않은 범위에서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춤을 추기 전후에 뇌중의 세로토닌 농도 측정을 한 결과 춤을 추고 난 뒤 30분 뒤 세로토닌 농도가 확실히 높아지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표정도 풍부하게 바뀌었습니다. 자세가 좋아졌습니다. 밝은 색깔의 옷을 선호하게 되었죠. 이런 다양한 보고가 있는데 모두가 세로토닌이 풍부해진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안마나 지압 모두 혈류를 촉진하고 긴장된 경직 부위를 부드럽게 함으로써 통각 완화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긴장 상태의 교감신경이 완화돼서 부교감의 이한 상태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마나 지압은 얇은 옷을 입고 하지만 주로 유럽에서 행해온 마사지는 오일이나 크림 등의 윤활제를 써서 직접 맨살에 시술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안마와 지압이 경혈과 경락을 의식하면서 시술하는 데 비해서 마사지는 림프와 혈액의 흐름, 근육의 주행에 따라 시술합니다. 어떤 기법이든 손으로 몸의 상태를 살피면서 뭉치거나 경직된 부분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수기요법에서는 매우 동일합니다. 하지만 원산지가 다릅니다. 안마는 중국, 마사지는 프랑스, 지압은 일본입니다. 경험 있는 치료사의 수기를 잘 받으면 일상의 긴장 상태가 완화되면 물론 정신적으로 이완된 상태가 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죠. 온천욕을 즐겨라. 온천은 인체의 물리적, 온열적, 화학적인 자극으로 생체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물리적인 자극으로는 물에 들어가면 부력 때문에 몸이 가벼워져서 온탕 내에서 생체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온열 자극에서 미온욕일 때는 신경계와 순환기계 등의 흥분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반대로 고온욕은 신경계, 순환계의 자극을 활성화시킵니다. 화학적 자극으로 탄산수소 염초는 음용이 위장병에 효과적이며 또 유황초는 혈관을 확장시켜 순환기 질환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온천은 심신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며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 심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자연이 풍부한 장소에 있는 온천에서 일정 기간 요양하면 정신적인 안정을 얻어 자연 치유력이 올라갑니다. 노화를 늦추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라. 지금 우리 사회는 세계 최고로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령자의 건강 상태입니다. 70대 후반을 지나면 젊었을 때 없던 건강상의 문제가 하나둘씩 눈에 띄게 많아집니다. 75세가 경계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됩니다. 개인에 따라 노화 속도가 빠른 사람도 있고 지연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죠. 노년을 성인 의학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선 약을 써도 노인은 절대 감량의 원칙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쓰다간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감춰져 있던 문제들이 고령이 되면 방어 체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병적 요인에도 신체 전반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노화에는 방지가 안 되는 노화도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슬슬 시작되는 노화 문제는 세 가지로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입니다. 녹이 슬듯 우리 몸도 산화가 진행되면 처음에는 주름, 백발 등 가벼운 문제로 시작되던 게 고령이 될수록 심각한 신체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의 당화입니다. 우리가 먹은 3대 영양소인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의 최종 산물은 나쁜 조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당분으로 됩니다. 당화는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함으로써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는 반응을 말하죠. 이 과정에서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나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최종 당화 산물이야말로 온갖 질병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범입니다. 특히 단백질을 변성시키면 피부에 콜라겐이 변성을 일으켜 주름이나 기미를 만들고 혈관에 단백질이 변성되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3. 호르몬 분비의 변화. 이들이 세포 호르몬 기능 저하 등으로 노화가 가속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식사, 수면, 운동, 스트레스 대처 등을 잘하면 노화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산화는 항산화 호르몬 분비로 좋아지지만 문제는 이 호르몬이 20대 최고조로 분비되다가 40대가 되면 반으로 줄어들어 노화가 촉진됩니다. 항산화 호르몬 효소는 단백질을 재료로 만들어지며 아연과 동, 망간 등의 협력과 그 외에 베타캐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된 식재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 통합 의료에 효과적으로 많이 쓰이는 요법들을 소개했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요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요법 이름만 나열해보면 컬러 테라피, 기공, 태극권, 이미지 요법, 카이로프랙틱, 온열 요법, 반사 요법 등이 있습니다. 이들 요법은 이미 독립된 치료 체계를 갖춘 요법도 있고 고도의 숙련된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요하는 분야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따로 전문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자연 치유력이야말로 진짜 병을 낫게 하는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